이동훈입니다. 더보 오브 쉐이더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장 게팅 스타티드로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 내용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실제 그림을 그리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는 알고리즘믹 드로잉, 알고리즘이죠. 우리가 만드는 알고리즘, 논리나 수식 등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드로잉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중 처음으로 이 내용 안에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쉐입, 그 다음에 컬러,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쉐입들, 매트릭스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쉐이핑 펑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 아마 간단하게 직선 그리는 거 하나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도형이 있었죠. 자, 직선 그리는 게 뭐가 어려우냐 할 수 있는데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여기도 또 많기 때문에 좀 키울까요? 화면을 조금 상세하게 이 내용들 갖다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그 내용 보시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플로트형에 대한 프리시전을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레졸루션 마우스 타임을 디폴트로 잡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뭐 잘 모르겠지만 플롯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아마 플롯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그릴 때 우리가 사용한 함수인데요. 스무드 스텝이라는 이름의 좀 생소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다음에 메인문에서는 좌표를 정교화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뭐 그 외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갖다 이번에 한번 직접 쳐가면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흰 화면이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부분 우리가 0과 1 사이에 화면 정교화가 이루어졌죠. 자, 이 점이 0,0이 되어서 X축, Y축, 자, 끝점이 1이 되는 0,1이 되겠고, 이 끝점은 1,0이 되겠죠. 이렇게 화면 좌표를 만들고요. 일단 저는 이제 컬러를 초기화로 RGB 모드에다가 1값을 넣습니다. 결국 111이라는 값이죠. 자, 컬러 XYZ의 동일값이 적용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RGB 채널에다가 동일한 값이 들어갔을 때는 이게 그레이 레벨이 돼요. 보시면 0 넣어보면 검은색이죠. 1 넣으면 흰색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0.5라는 값을 갖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중광도의 회색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레이 레벨의 컬러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떤 컬러 이미지를 흑백으로 만들 때 가장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결국 RGB 채널에다 동일한 값을 넣어서 흑백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보통 가장 간단하게 어떻게 하냐면 RGB 채널에 들어있는 값들을 더해서 나누기 3, 즉 평균을 취해서 평균된 값을 갖다가 각각 RGB 채널에 넣으면 그 컬러 값이 흑백도의 명도를 가진 컬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컬러 이미지를 흑백으로 만드는 데 쓸 수 있다, 생각난 김에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컬러라고 정의된 데다가 RGB 컬러만 집어넣어서 알파 채널 1 우리가 기본적으로 넣죠. 자, 이렇게 설정하는 세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쉐이드 처음 만드실 때 아예 처음에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딱 해놓고 하나하나 추가시켜 나가면 재밌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아까 이 화면에서 본 것처럼 그레이 하는 레벨이 이 X축에 따라서 변화하는 양상을 먼저 한번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Y 값은 책에 있는 코드대로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플로트형의 Y라는 변수가 하나 잡고요. 이 Y라는 변수에다가 자, 0과 1 사이에 정규화된 값 중에서 1을 한번 X에 관련된 값을 일단 넣겠습니다. 그러면 각 스레드마다 0부터 1 사이에 값들이 들어간 스레드가 발동되겠죠.
그리고 이 컬러에다는 아까 모두 1을 넣었었는데요. 그러지 말고 이 방금 만든 y 값 집어넣어 봅시다. 간단하죠, 여러분? 뭡니까? 0이란 값, 이쪽 그 stx를 y에다 넣기 때문에 이 y, x가 0인 y 값들은 다 0 값을 가질 것이고, x가 1인 y 값들은 다 자 1이라는 명도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검은색부터 흰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변해가는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뭐 그 그라데이션 만들 때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좀 다른 방법도 사용합니다. 그럼 뒤에서 나중에 다른 함수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직선을 한번 만들어 보죠. y equal x라는 자 y 절편이 없는 직선을 만들어 봅시다. 직선 방정식을 만들기 해봅시다. 보통 이렇게 수식으로 정해져 있는 함수들 우리가 y equal 뭐 fx라고 이제 우리가 기입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코드상에서 만드는 방법은 이제 fx를 그 좌변에 넘겨요. 그럼 y-fx가 되잖아. 자, 이게 0 만족하는 자, x에 대해서 x를 함수 f에 넣었더니 나온 결과값과 y의 결과값이 0을 만족하는 이 픽셀들 만족하는 픽셀에다가 우리가 색깔을 적용하면 됩니다. y는 x니까 이 직선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y에다가 x를 뺀 값이 0 되는 어떤 픽셀들이죠. 이해가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코드 보시면 y-x 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도 좀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 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코드를 만들까요?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stY에다가 stx를 뺀 값이 0과 같으면 그렇죠? 우리가 이 컬러에다가 값을 적용하면 되겠죠. 벡터3 만드시고요. 책처럼 그 그린 값에 넣어봅시다. 그린 값에다가 우리가 벡터3로 그린 값에다가 그렇죠. 이 컬러가 나왔을 때 그린 값에다 1 넣으면 되겠죠. 1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값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이게 왜 안 나올까요? 경우에 따라서 이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값이 안 나온 것은 이 0이란 값을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부여했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있겠다. 그쵸? 맞습니까? 한번 그러면 이걸 좀 바꿔봅시다. 약간의 thickness라고 하죠. 두께를, 선의 두께를 부여해서 이 값을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STY 좌표와 STX 좌표가 0 되는 점 정확하게 잡지 말고요. STY와 Y 좌표에서 X 좌표를 뺀 값이 그렇죠? 뺀 값이 한 0.01 정도 자 보다 더 작을 때 이 컬러에다가 그린 컬러를 입히자. 나왔네요, 여러분. 제가 그전 테스트할 때는 이 코드가 작동을 했었거든요.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명확하게 우리가 equal 0이다 이런 소식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왜냐면 부동소수점에 의해서 정보들이 저장되기 때문에 이 x와 y점이 정확하게 0이 아니라 0.000000 뭐 1, 뭐 이런 값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equal 0이라는 수식을 통해서 하면 다음과 같이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다. 이것도 한번 기억해 볼 포인트입니다. 좋은 에러가 나왔네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따라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 이 정도 값들 갖다 좀 줘서 값을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다 우리가 막 0.02라고 주면 어떻게 됩니까? 두께가 점점점 커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0.04로 값을 잡았더니 그 좀 선이 어떻게 보여요? 알리아싱이라고 하죠. 계단 현상이라는 것들이 발생한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을 그린다는 것은 지금 것처럼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쓰면 되는데, 그때는 부드럽지 못한 선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알리아싱에 의해서 샘플링이 로레벨 샘플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알리아싱을 없애는 방법들, 없애면서 이걸 진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우리가 여러가지 재밌는 테스트를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y는 x가 아니라 y는 x 플러스 이상한 x 플러스 3의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y 마이너스 x 된 데다가 맞죠? 마이너스 3 이거 잘 안되네요 여러분. 자, 이건 다음에 나중에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 ABS가 적용돼서 아마 그런 거 같은데요. 아, 3이란 값이 너무 크네요 여러분. 왜냐면 0과 1 사이의 좌표계잖아. 오늘 좀 부드럽지 못해 죄송합니다. 좌표계가 0과 1 사이의 좌표계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값 자체의 절편 자체도 이 화면에서는 0과 1 사이의 화면에서만 보입니다. 0점이다. 그러면 y-x-0점이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냐면 절편이 위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마이너스 0.2면 마이너스 절편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사실 x 플러스 0.2가 좌변으로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바뀐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0.2를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플러스 시키면, 그렇죠. 절편이 음수 방향으로 넘어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알리아싱 생긴다. 알리아싱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리아싱이 안 생기게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스무스 스텝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거든요. 뭐 정확하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스무스 스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스무스 스텝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스텝이라는 건데요. 잠깐만요. 스무드 스텝이 스텝이라는 함수를 변형시킨 겁니다. 자, 보시면 스텝이라는 함수는 일단 뭐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플로트형을 반환하고 인자와 h라는 거와 x라는 값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이 스무드 스텝은 뭐 하는 거냐면 이 h라는 값을 기준으로 h보다 이 x가 작을 때는 0을 반환하고 이 h보다 이 x라는 값이 클 때는 1을 반환하는 그런 스텝 함수입니다. 보통 우리가 계단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모양이 계단처럼 생겼거든요. 자, 이 그림 보시면 이 값이죠. 이 값. 그러니까 이 값을 기준으로 이게 바로 아까 말한 h 값입니다. h 값을 기준으로 h보다 작은 값 입력을 들어왔을 때는 반환을 0을 하고요. 이 h보다 더 큰 값이 들어왔을 때는 반환을 1을 하는 그런 함수가 바로 스텝 함수입니다. 그러면 자, 스텝 옆에 스무드 스텝은 뭐냐면 아까는 h가 하나였는데 이번엔 h가 두 개예요.
아까 우리가 그 스텝 함수 같은 경우는 계단처럼 급작스럽게 값이 변하잖아. 그래서 그 영역을 갖다가 두 개로 나누어서 적용하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의 h를 기준으로 해서 h보다 작으면 0이고 h보다 크면 1이었잖아. 이번에는 이 x란 값이 h0보다 작으면 0이고요. h1보다 작으면 1입니다. 그럼 h0과 1 사이는 부드럽게 이어준다. 그래서 부드러운 이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음 같은 거죠. 자, 이 점이 h0의 지점이 되겠고요. 이 점이 h1의 지점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는 하나의 지점이니까 이렇게 급작스럽게 걷겠지만 이번에는 자, 0 되는 지점과 1 되는 지점을 선택해 놓고 그 사이를 부드러운 시그모이드 함수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자, 이 연결시키는 인터폴레이션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스텝 함수를 다룰 때 어떻게 구현된지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스텝 함수가 이렇게 구현되었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왜 아까 알리아식 문제에서 효과적이냐, 왜 스텝 함수를 스무드 스텝을 써서 직선을 표현하느냐 하면, 직선의 외곽선을 갖다가 배경색과 직선의 색을 섞어주는 거예요, 이 영역에서. 그래서 약간 소위 말해서 블러링이라는 효과죠. 블러링이라는 효과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러한 알리아싱을 없애는 안티 알리아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함수를 하나 스텝 함수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반환은 플롯형으로 하고요. 플롯 함수로 벡터 2의 st 책하고 일단은 여러분 이 플롯 함수라고 하지 말고요, 이 스텝을 적용하는 플롯 스텝 함수라고 합시다. 일단은 한번 스텝이 적용되는 걸 봅시다. 리턴 값으로 0.5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stx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바꿔야겠죠. 그리고 방금 했었던 이 직선 만드는 거 날리시고요. x라는 점이 자꾸 이렇게 되네요. 자, 이게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롯형으로 PCT 책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자, 플롯 스텝 함수에서 st가 입력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컬러가 들어가기 전에 이 그 플롯 스텝 함수 통해서 이건 뭘까요? 0.5라는 값을 기준으로 stx가 0.5보다 작으면 0을 반환하고 0.5보다 크면 1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자, 이 PCT라는 이 값이 0 또는 1이겠죠, 여러분. 이 값을 갖다 컬러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배경하고 섞어내는 이제 소위 말하는 컬러 블렌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컬러는 이 설명을 수식은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빼기 PCT 곱하기 앞에서 만들어진 컬러와 자, PCT 곱하기 벡터 3의 0.1.0.0 컬러를 썼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왼쪽에는 원래 있던 배경 이미지가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그린 컬러가 들어갔어요. 왜 그렇나요? 이 스텝 함수를 통해 가지고 0.5 미만일 때는 0이란 값을 넣고, 자, 0.5 이상일 때는 자, 1이라는 값을 넣어라. 반환 1을 한단 말이죠. 자, 봅시다. 이 컬러라는 블렌딩 함수를 잘 살펴보시면요, 자, 이 PCT가 만약 0이 들어왔어요. 그 말은 0.5보다 작은 값이란 말이죠. 그때는 자, 0이 들어가니까 1 곱하기 컬러가 돼서 이전에 우리가 설정해 놓은 컬러 값, 즉 그라디언트가 먹혀져 있는 이 배경색이 적용이 되고요. 왜?
이게 0 들어왔으니까 이 PCT가 뒤에 있는 우변은 또 0이 이 플러스 이후에도 0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뒤에가 무시게 되는 거예요. 그 만약에 그 0.5보다 더 큰 값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1이 들어오잖아요. PCT의 반환값이. 플러스 스텝을 통해서. 그럼 1 빼기 1이 되니까 여러분 뭐가 됩니까? 이 칼라가 먹히지 않고, 자, 이 뒤에 것만 먹히죠. 그러니까 그린이 되는 겁니다. 이 칼라 블렌딩은 여러분 그 두 가지 색을 섞을 때 써요. 지금 0과 1만 나오니까 두 색이 이제 뚜렷하게 갈라지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이 칼라와 이 칼라가 만약 0.5라면 어떻게 될까요? PCT가 1 빼기 0.5니까 이제 원래 배경에 있는 칼라를 0.5만큼 적용하고, 자, 뒤에 있는 칼라도 0.5만큼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칼라를, 두 가지의 칼라를 갖다가 우리가 합칠 때 많이 쓰는 게 바로 칼라 블렌딩 하는 이쑤시개입니다. 그래픽스 좀 배웠으면 이 함수가 affine sum이라고 보통 말하는 함수이기도 합니다. 인터폴레이션 되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함수이죠. 그것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이렇게 써도 되는데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에디터에서 이걸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믹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내장 함수인데, 이 믹스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도 이 칼라 블렌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믹스라는 함수를 보시면 입력이 플로트형으로 x, y와 a가 들어가죠. 자, x는 인터폴레이션 하기 위한 첫 번째 스타트 위치고, 자, y는 인터폴레이션 하기 위한 엔드 위치고, a랑은 알파 값입니다. 알파는 x와 y 사이에 그 어느 지점을 그 인터폴레이션 할 건가,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큼 섞을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자, 이 수식, 동일한 수식이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타팅은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자, 칼라, 배경 색깔에 대한 칼라였고요.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칼라는 뭐였어요? 자, 아까 벡터 3에 0, 1, 0이라는 이 칼라 두 개를 썼고 싶죠. 근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자, PCT 수준으로 썼겠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자, 어떻습니까? 예,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라 값 적용하는 거, 자, 일단 책에 있는 수식대로 칼라를 그대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스텝 함수에서 여러분들 여기 값을 한번 바꿔봅시다. 0.1, 그렇죠? 0.2, 0.3, 0.4, 0.6 이해가십니까? 0.8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배경과 그 다음에 그린색들이 이렇게 바뀌죠. 만약에 이게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다 모든 값 1 되니까 새로 적용한 컬러가 전부가 적용되고요. 만약에 이게 1이라면 자, 배경만 등장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스텝 함수는 일단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러면 그 직선 그린데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마진을 줬었잖아요. 그렇죠? thickness라고 표현했었던 걸 갖다가 줬었는데, 아까 우리가 한 0.02 정도 thickness를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그 STY 값과 STX 값의 차이가 0.02 정도 되는 지점들을 기준으로 스텝을 적용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이 그림이? 좀
0.02를 기준으로 된다는 게 뭔지를 갖다가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그려볼까요? 결국은 차이가 0.02가 된단 말은 우리가 이제 직선이 있을 때 0.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0.02보다 작을 때는 값이 뭐가 됩니까? 값이 1이 되고요. 0이 되고요. 0.02보다 클 때는 값이 1이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결국 이 수식은 뭐냐면 그 선분에 해당되는 0.02 내부 선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0.02보다 작은 영역이 되는 거니까 이제 0이 되는 거고, 자 선분 외의 것들은 1이 되니까 이 값이 1로 리턴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반대의 양상을 띄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거 고쳐줘야 될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반전이 있어야 되죠. 0인 부분은 1이 되고 1인 부분은 0이 돼야 되는 형태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거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여러분? 똑같이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이 스텝에서 나온 결과값 1을 0 만들고 0, 1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자, 1에다가 이 값을 빼주면 되겠죠, 여러분. 왜? 0을 집어넣으면 1 빼기 0이니까 1이 나오겠고요.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1이니까 0이 나오겠죠.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텝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앞에 말한 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직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값이 커지면 알리아싱이 생깁니다. 그럼 왜 이거 했느냐? 결국 알리아싱을 없애기 위한 스무드 스텝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였어요. 자, 스무드 스텝은 설명할 내용이 조금 많아서 자, 이야기를 좀 끊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버벅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직접 손을 한번 저랑 같이 코딩하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